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그의 따뜻한 웃음에 반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웃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남편의 그 웃음이 참 따뜻했거든요. 남편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때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남편 앞에서 울지 않으셨다고 해요. 밤마다 방에서 혼자 우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날 시아버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들의 결혼식에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 같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아들을 홀로 키워낸 자부심과 함께 곁에서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담겨 있다는 것을요. 시아버님은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제는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죠.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을 즈음 저는 임신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과 아버님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우성이가 태어났어요.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이었죠. 우성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아버님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극구 반대하셨지만 결국 아버님은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죠.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런 전화 한 통.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느려진 것 같았죠.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아버님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더군요. 남편은 우리의 곁을 떠났어요. 아버님은 아들의 차가운 몸을 붙잡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우성이가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며 이제 다신 만질 수 없는 거냐고 묻는 말에 저는 그저 우성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7살이 된 우성이에겐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었죠. 장례식은 흐릿한 꿈처럼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도 마치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버님은 내내 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사람들을 맞이하셨죠.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님은 방문을 닫고 밤새도록 우셨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우성이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일자리를 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은퇴하셨고 그동안 평생 일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은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남편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하셨죠. 아버님의 눈이 당장이라도 모든 걸 포기해버릴 것만 같았어요. 어쩌면 그것이 아버님께는 삶을 이어가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어떤 일자리냐고 묻자 경비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축 오피스 건물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며 그저 사람들 출입 확인하고 건물 한 바퀴 돌아보는 정도라고 설명하셨어요.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아버님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버님은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회사에, 우성이는 유치원에 다니며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고 특히 우성이는 밤마다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일하신 지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일찍 퇴근해서 우성이를 데리고 아버님께 가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성이도 할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저 역시 아버님의 근무 환경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오후 5시 저희는 아버님이 일하시는 건물에 도착했어요.
로비를 둘러보았지만 아버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더니 아버님이 지하 주차장에 계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성이와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생각보다 넓었고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천천히 주차장을 둘러보며 아버님을 찾았어요. 주차장 구석에서 아버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은 한 젊은 남자와 마주 서 계셨는데 그 남자는 아버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뭔가를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그저 그 남자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저 주차 규정을 말씀드린 것뿐이라고 해명하셨어요. 그 남자는 더 가까이 다가가 아버님을 밀쳤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가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주차 규정을 따져? 잘리고 싶어 환장했어? 자식도 가족도 없는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는데? 시키는 것 하나 똑바로 못하는 주제에 왜 기어나와서 사람 피곤하게 해? 쓸모없는 노인네라고 모욕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고 아버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 우성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라고 외치며 제 손을 놓고 아버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버님은 놀란 표정으로 우성이를 바라보셨고 그 남자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은 우성이가 왜 여기 있냐며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우성이를 안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간식거리를 좀 가져왔다고 말하며 아버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은 어르신 공경하는 것도 못 배웠어요? 이건 명백한 폭력이에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줌마는 또 뭔데 껴들어? 상관 말고 갈 길이나 가요. 저는 이분의 자식입니다. 방금 자식도 가족도 없는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냐고 하셨죠? 이제부터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죠.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그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천천히 명함을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이 노인네 자식이라고? 네, 맞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힘없는 분을 상대로 이렇게 갑질을 합니까? 내가 낱낱이 세상에 다 까발려 주겠습니다. 제 명함에 써 있는 방송국 PD라는 사실이 그를 당황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아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예민해서.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아버님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미안하다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면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왜 죄송해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런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아버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는 아버님께 당장 그만두시라고 했지만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 정도는 괜찮다며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강한 의지 앞에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아버님이 퇴근하고 오셔서 조심스럽게 그 직원이 오늘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게 아니라 그 직원이 바카스를 한 상자 사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하니 따님한테 잘 좀 말해달라고 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웃으시며 내 딸인 줄 알았나 보다라며 뭐 며느리도 자식이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저는 아버님의 자식이에요. 비록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죠. 그날 이후 그 직원은 아버님한테 인사도 하고 더 이상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끔 커피도 챙겨주고요.
아마도 제가 방송국 PD라는 사실이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깨달았길 바랍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우성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아버님은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가족에게는 큰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우성이의 학교 준비를 도와주고 있을 때 아버님이 문득 아범이 많이 생각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범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성이가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고 말씀하시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남편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우성이가 말하더군요. 아빠는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우성이의 말에 아버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도 아빠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힘내자. 우성아,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저는 우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성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이제 학교 다녀올게요. 할아버지도 일 잘하세요. 우성이는 아버님께 달려가 안기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은 우성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오늘도 멋지게 보내고 와. 우성이를 배웅하고 나서 저는 아버님과 함께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애미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지금 나는 너랑 우성이가 있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 아버님의 말씀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고마워해야죠. 아버님이 계셔서 저와 우성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출근할 시간이네. 오늘도 힘내자. 아버님은 경비원 모자를 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출근 준비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도 오늘 하루 수고하세요.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범이 좋아하던 김치찌개 어때? 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네,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로 하죠. 우리는 각자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입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가족.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문득 남편이 떠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또한 많은 웃음도 나누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픔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저는 이 가족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온전한 가족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우성이는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다며 기뻐했고 아버님도 우리 며느리가 만든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칭찬에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문득 그 직원이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일하실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내게는 자랑스러운 가족이 있으니까라고 대답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버님의 말씀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와 우성이가 있어서 자신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저희를 보면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고 우성이에게도 아버님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과 아픔,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랑과 희망.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작은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빛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자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몫까지 더 행복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꼭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시아버님은 우성이에게는 할아버지이고 저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의지하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끈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